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비탈길 한번 걸어본 적 없는 결혼 5년차 애엄마입니다. 저는요, 여태 살아오면서 고만고만한 갈등이나 고비는 있었다지만 인생에서 크게 넘어질 만한 파동은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부러움보다 걱정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언제 한번 크게 일 터지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 말을 주구장창 듣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간 별탈이 없었기에 웃어 넘겼던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인관계 때문에 소가리를 좀 했었는데요. 결혼 전에 예비 부부끼리 다투는 건 흔히 있는 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문제는 신랑이 아닌 온전히 저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라는 거죠. 저의 뚝심 없는 감정 때문에 하마터면 결혼 준비부터 신혼생활까지 흔들릴 뻔했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살던 아파트가 집값에 비해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원래는 자리가 잘 안 나는데 오래 살던 분이 마침 이사를 나갔다고 들어서 제가 얼른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자가로 매매할 집이었기 때문에 꼭 원하는 집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몸담그며 그 집에 자리가 나길 기다렸어요. 매일같이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귀찮게 했었죠. 그 아파트는 층마다 2개의 집이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위치가 마트도 가깝고 지하철도 버스 정류장도 다 가까워서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꽂히게 했던 건 바로 제 발레 학원과 근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 탐이 난 아파트였어요. 저는 발레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친정 부모의 지원으로 발레를 시작했거든요. 부모님 말로는 제가 공부할 때보다 발레 학원 갈 때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적성을 찾았던 건지 저는 커서도 발레를 이어서 배웠고 지금은 이렇게 발레 학원 하나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답니다. 아이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요일별로 수강생 연령대가 다른데 저 같은 젊은 여성들도 많고 또 노인분들도 덜어 있답니다. 당시에는 제 나이가 막 30이 넘었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집이랑 근무지가 가까운 게 좋더라고요. 때마침 그 아파트에 자리가 나주니 생판 모르는 그 식구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우유 주문해 먹는 걸 좋아했어요. 이건 아마 친정에서부터 그렇게 보고 컸기 때문에 당연하게 스며든 습관일 겁니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도 업체에 정기 신청해서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담당자가 배달을 잘못해서 제 우유를 옆집으로 가져다 준 것 같더라고요. 실수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에 우유를 한 통 더 준다고 해서 좋게 넘어갔습니다. 뒤늦게 그걸 한 저는 옆집을 찾아갔어요. 옆집에서 이미 제 우유를 들고 들어간 건지 문 앞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옆집 초인종을 눌렀고 그때 만난 이웃이 바로 제 남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없어서 잠옷 차림 그대로였지만 남편은 출근하려던 중이었는지 근사하게 수트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는데 솔직히 첫 대면에 바로 남편의 인상이 마음에 콱 박히고 말았지 뭡니까. 당시 왜 당연하게 아줌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와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오니까 무척 당황하고 말았죠. 왜 찾아왔는지 용건도 바로 못 물었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인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젠틀하게 웃으면서 제게 우유 주머니를 내줬는데 그제서야 제가 옆집을 찾은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죠. 그때 남편이 제게 처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많이 급하셨나 봐요. 머리도 덜 말리고 오시고. 아직 겨울 아니라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은 쌀쌀한데 머리는 말리고 다녀요. 저는 제가 감은 머리를 닦다가 무작정 찾아왔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우유만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곧바로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뒤로 쪽팔려서 다시는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며칠간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옆집이었기에 언젠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안 마주치려고 주위를 살피며 출퇴근했던 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이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시간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무슨 회사원이 이렇게나 출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건지 몇 번이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잠깐의 만남으로도 제가 남편과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남편이 먼저 저한테 관심을 보여준 거 있죠. 연락처를 주고받고 싶다길래 냉큼 감사한 마음으로 제 번호를 줬어요. 제가 첫 만남이 부끄러워서 마주치기 민망했던 거였지, 저도 처음 봤던 남편의 근사한 모습에 한동안 마음이 오묘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밥 한 끼, 술 한잔 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는 연인으로 지낸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앞둔 사이가 되었는데요. 서로 정말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당시 제 나이가 32살, 남편은 30 중반을 넘기는 바람에 시기가 적당하여 결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이웃집 남자와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너무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티끌만큼도 문제없던 저희 사이에 의외의 복병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연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초대로 남편 집에 놀러가 시모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참, 헤라가 너 이번 주말에 쉬냐고 물어보더라. 네가 맨날 헤라 약속 피한다면서? 여자친구 생겼다고 잘하려는 건 좋은데 헤라한테 얼마나 못해줬길래 애가 그리도 서운해하니. 뭐래, 헤라 만날 시간이 어딨어. 내 시간 하늘이 한 명한테 쓰는 것도 부족해. 헤라도 다 이해하는데 괜히 징징거리는 거야. 헤라 특기잖아, 징징이. 헤라랑 만날 때는 이렇게까지 팔불 줄은 아니었는데 하늘이가 좋긴 한가 보구나. 예, 하늘아. 찬영이가 너 만나기 전에 헤라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엄마, 눈치 없게 전에 만난 사람 얘기하는 거 실례야. 하늘이 마음 여리단 말이야. 괜히 불필요한 생각하게 만들기 싫어. 남편이 제 마음을 극진히 돌봐주는 탓에 시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이 전 여친 얘기를 꺼내시진 않았지만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봤자 제게 좋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남자의 과거가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날이 있고 며칠 뒤 남편한테 전 여친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어요. 아, 신경 쓸 것 없는데. 그냥 옆집이라서 집안끼리 다 아는 사이야. 예전에 자기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 살았던 식구 딸이거든. 사실 그 인연으로 정들어서 잠깐 만났었는데 걔네가 이사 가면서 헤어졌어. 친구로 잘 지내기로 합의봤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 말은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 전 여친과 만나고 있었고 옆집에 살다 보니 마음이 생겨서 사귀었는데 지금은 이미 가족끼리도 아는 사이일 만큼 오래된 인연이라 당장 끊기가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에 사귄 연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면서부터 남편이 신경 쓰일까봐 이성 친구들의 연락을 안 하다시피 끊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여자인 이성 친구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였다면 그냥 친구와는 나눌 수 없는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텐데, 그런 사이에서 다시 친구가 가능한가요? 심지어 남편과 전 여자친구는 저와 남편이 하는 만큼이나 연락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데이트 가기 전에 제가 잠시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사 건방지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직원 홀대하면 오래 못 갈 텐데. 헤라 네가 신입들 대표해서 한 소리 해주지 그랬어. 했지. 내가 그런 거 어디 눈 감아줄 사람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 가지고 권력놀이하는 어른들이잖아. 그런데 참, 오빠, 다음 주 시간 돼? 안 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다 안 돼. 너 근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은근 내 일정 꿰고 있더라? 이 오빠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서 바쁘다.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런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건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거잖아요. 나이를 이만큼 먹고 유치하게 질투하기 싫어서 뭐든 괜찮은 척 남편을 배려했지만 여자로서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정말 커서 나름 적당선의 질투만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이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양가 어른들이 저희 둘의 결혼을 흔쾌히 축하해 주셨어요.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 식구들은 없었습니다. 저희 둘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친 날 어른들 보내고 남편과 둘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추천해준 곳이 좀 그랬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거기 뷰가 좋다고 그곳에서 와인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우선 잠자코 따라갔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길래 옆에서 숨도 안 쉬고 통화 내용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했다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와서 나 보고 싶다고 하던데. 상견례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났다면서. 뭐 얘기가 잘 안 된 거야? 잘 안 되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중에 연락해봐야겠네. 자리 좋은 데 있지? 뷰 트여 있는 곳으로 해줘. 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없거든. 내가 매니저님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도착하면 나한테 연락 한 통만 해줘. 전 여자친구가 하는 말에 저 혼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시부모가 제 앞이라 연기했던 건가 싶었어요. 상견례 끝나고 전 여친한테 바로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한 거면 제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어요? 넘겨짚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전 여자친구의 지나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스토랑 도착하고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닌 척 냉수를 마시면서 남편을 훔쳐보기 바빴는데요. 남편이 짧게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 순간 김이 팍 새었습니다. 뭐야, 엄마가 전화해서 헤라한테 너 자랑했다는데? 전화도 헤라가 먼저 문자 남겨서 엄마가 연락한 거라네.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얘는 말을 이상하게 해서 괜히 사람 심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하신 적 없는 거야? 나 안심해도 되는 부분 맞지? 혹시라도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줘. 괜찮아. 세상에 어느 누가 널 마다하겠어. 엄마가 헤라한테 너 엄청 예쁘다고 감히 너 같은 며느리를 식구로 들여도 되나 그렇게 칭찬만 했대. 그 짧은 순간 저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 듯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전 여자친구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나 봅니다. 안심하고 나니까 순간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오면 얼굴이나 봐줄까 했는데 그마저도 하필 쉬는 날이라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건 또 틀려버려 아쉽더군요. 살면서 무난한 대인관계만 이어온 제겐 그 헤라라는 여자의 존재가 트러블 메이커 그 자체였습니다. 왜 다들 삶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존재 하나씩은 있잖아요.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 제 결혼 과정에서 유일하게 저를 찝찝하게 만든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에 방해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토록 긴장하며 기다렸던 결혼식이 다가왔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하객들로 정신없이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신랑 쪽 하객들이 신부 얼굴 구경한다고 많이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제가 발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체구가 얇고 천상 여자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지인들도 저를 보고 제가 더 아깝다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주었어요. 신랑 쪽 하객은 초면인데도 인사를 나누는 내내 정말 유쾌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제게 틱틱거리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의 수많은 지인들 중 유독 그 여자만 기억에 남았어요. 바로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거든요. 남편이랑 친구하기로 했다더니 정말 자기 식구들이랑 함께 축하하러 와줬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궁금하던 남편의 전 여자친구 존재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누누이 말했던 별 사이 아니란 느낌이 아닌 거 있죠? 누가 봐도 전 여자친구가 하는 첫 인사부터가 저를 경계하는 듯 곱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발레하는 분이라더니 엄청 삐쩍 마르셨네요. 몸이 너무 말라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커 보이세요. 웨딩드레스 잘못 선택했네. 마른 사람들은 그런 핏 입으면 비율 이상한 거 모르셨어요? 어머나, 대체 웨딩 업체 누가 신청한 거예요? 화장까지 다 떴네. 수정해야겠는데요. 분명 초면인데 전 여자친구가 너무 직설적으로 제게 모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전 여자친구가 저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냥 넘길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직원들이 되레 당황해서 제 매무새를 다시 점검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남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 여자친구를 향한 평판만큼은 이미 속으로 다 끝내버렸는데요. 가장 먼저 확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첫인상이 못생겼어요. 평균 여성보다 체격이 더 컸고 그와 같이 가슴도 크지만 그만큼 허리통도 컸으며 성형을 한 것 같은데도 얼굴에 손 하나 안 댄 저보다 못났으니 그냥 돈만 날린 시술을 한 듯 했습니다. 남편과 그리 친하던 전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차마 남편한테 사진을 보여달라고는 못했지만 겉모습으로는 제가 압승인 듯하여 그거 하나는 위안이 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 여자친구의 품평을 대놓고 말해주려다가 혹여라도 기분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게 될까 싶어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마쳤고 저희는 분가로 시작을 했어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은 제 자가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집이 시댁이라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했으나 그건 괜한 고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척 예뻐해 주시거든요. 나이 30 넘어서 애기 소리 듣는 건 시댁 앞이 유일할 겁니다. 특히 시모가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를 보면 매일 예쁘다고 해주시고 몸매도 하는 일도 어쩜 그렇게 선녀같이 예쁘냐고 볼 때마다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세요.
저희 친정 부모한테도 못 들어본 칭찬을 시댁 가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다니까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선이 곱고 청초하게 생겼을 뿐인데도 말이죠. 저는 결혼을 하고 시모와 대화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서로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모가 가진 발레에 대한 의문들이 관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레를 했으면 그렇게 선이 고울 수밖에 없었네. 새아기 피부가 너무 여려서 도자기 다루듯 살살 만져야겠다. 나도 발레를 진작에 해봤어야 하는데 나 때는 발레 학원 같은 데도 거의 없었거든. 어머님, 그럼 발레 한번 배워보실래요? 발레에는 나이가 없어요. 발레하면 체형도 발라지고 허리에도 좋아서 전문적으로 뛰는 발레 말고도 취미로 하시는 분 많으세요. 어머, 그러니? 다 늙은 나이에 주책이지 않나 싶은데. 그럼 나도 수강을 좀 해볼까? 그렇잖아도 집에만 있기 적적하고 또 내가 옛날에 발레리나가 꿈이었어. 저는 시모와 단기간에 엄마랑 딸 사이처럼 친해졌습니다. 시모는 제 도움으로 집에서 스트레칭 먼저 배우는 걸로 시작을 했죠. 이 덕분에 시모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더없이 돈독한 친분을 쌓았어요. 이렇게 시댁이랑은 친정 못지않게 가족처럼 잘 지내는데 왜 쓸데없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자꾸 간섭을 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혼집 집들이를 한다고 며칠 간격으로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라라는 여자도 남편 친구라고 어김없이 찾아온 거 있죠. 물론 제가 허락을 한 일이지만요. 그렇다고 그냥 오기만 했겠습니까? 작정하고 저를 살살 건드리는데 술 때문인지 그날은 남편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괜히 오라고 허락을 했나 후회가 되더라니까요. 이날이야말로 전 여자친구와 제가 은근한 기싸움을 끝내버린 결정적인 날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빠, 근데 취향 바뀌었나 봐? 옛날에 막 통통하고 살집 있는 여자 좋아했잖아. 자고로 여자는 만질 때가 많아야 매력이 있다면서. 그런데 어째 결혼한 여자는 정반대로 골랐대? 아, 마음씨 좋은 여자 찾아서 편하게 살려고? 제가 주방에서 과일 안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 여자친구가 저한테 다 들리는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술이 좀 되고부터 더 노골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최대한 소란을 줄이고 싶어서 주방으로 자주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김을 빌어 목소리까지 크게 높이더라고요. 솔직히 못 들은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중간중간 울컥하기도 했고 전 여자친구의 의견에 남편이 동조라도 할까봐 그렇게 불안했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옛날에 우리 사귈 적에 오빠가 나 안을 때마다 곰인형 같다고 되게 귀여워했잖아. 근데 이제 취향 바뀐 거야? 그래, 그땐 그랬지. 근데 내 취향은 원래 내 와이프였어.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손녀 같은 여자. 너랑은 정들어서 마음이 갔던 거고. 솔직히 처음부터 넌 내 취향 아니었어. 남편 또한 술이 됐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저를 까려는 의도도 모르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그나마 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분노를 통쾌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남편이 주지 않자 살짝 열이 났나 봅니다. 뒤이어 계속 다른 유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 기분도 들쑥날쑥 난리였죠. 근데 오빠 와이프는 그냥 평소가 괜찮다. 그날 결혼식 때는 진짜 화장 다 뜨고 좀 아니었어. 오빠 주위에서 신부 얼굴 보고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지? 아마 오빠 앞이라서 대놓고 신부 얘기 못한 것 같던데. 아무런 말 못 들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우리 와이프 칭찬밖에 안 했어. 나더러 내 주제에 과분한 여자라면서
모시고 살라고 그러더라. 왜? 내 뒤에서 애들이 다른 말 하던? 응, 분명히 그랬다니까. 신부 보고 분장한 것 같대. 화장 지우면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냐면서.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신부가 하객들보다 못하냐고. 내가 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업체에 민원 넣어야 되는 건 아닌지 몰라. 너는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네 펀치 한 방이면 남자도 때려 눕힐 수 있는데 입달싹 못하게 패주지 그랬냐? 의리 없게 그걸 또 듣고만 있었네. 다음엔 네 그 헐크 주먹으로 한 대 날려주라.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남편은 역시나 술 취해서 막힘없이 전 여자친구의 꼴값을 받아치더군요.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남편이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살짝 터뜨렸는데 그게 거실에 있는 전 여자친구한테 들렸나 봅니다. 저기요, 지금 웃었어요? 아, 오빠가 놀리니까 오빠 와이프가 웃잖아. 나 기분 상하려고 그래. 빨리 가서 뭐라 해. 저는 준비된 안주를 챙겨 거실로 가 앉고서 전 여자친구에게 오해라고 재채기 소리였다고만 대충 변명했어요.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저를 엄청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기세 눈빛에 지지 않고 거기다 대고 과일 안주 비싼 거라고 추천을 해주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아 하며 입을 벌리길래 전 여자친구 주려던 걸 옮겨서 남편을 먹여줬네요. 전 여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 빤히 쳐다봤는데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평정심 유지하느라 조금 애썼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저랑 말다툼이라도 하고 싶은가 봐요. 자꾸만 제게 안 잊고 온 말만 해대는 거 있죠. 저보다 자기가 남편이랑 더 깊은 사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지 뭡니까. 저랑 오빠 꽤 오래 만났어요. 7년 만났다는 거 알고 있나 모르겠네. 7년이면 솔직히 웬만큼 다 해본 사이란 거 알죠? 그쪽이랑 해본 거 나랑 다 했던 거예요. 오빠 입장에선 새로울 게 없어서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다 해봤다면서 제 남편이랑 결혼은 안 해봤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저도 남자친구 있었고 저희 나이 정도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과거가 있는 법인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제가 오빠 첫사랑이라고요. 그쪽이 두 번째인 거고. 오빠의 모든 첫 경험들은 다 나랑 한 거예요. 남자의 첫사랑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아, 첫사랑. 그거 중요하죠. 제 남편이 첫사랑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낼 생각을 안 해서 몰랐어요. 그럼 그쪽도 우리 남편이 첫사랑인가 봐요? 서로가 첫사랑인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한테 특별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생기더라도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이라는 거죠. 그쪽한테는 미안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저희 인연이 워낙 단단한 걸 어쩌겠어요? 어쩐지 그쪽 미련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편이랑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헤어진 걸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남편이 그쪽이 아닌 절 선택해서 미련이 생겨요? 이분 말 재밌게 하시네. 어디 나만 미련이 있겠어요? 정말 오빠 마음 믿어요? 이제 신혼 보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오빠가 결혼식 청첩장 주면서 저더러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전 여자친구가 당당하게 웃으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슬쩍 언급을 하는데 그때 덜컥 긴장이 덮쳐오더라고요. 남편을 충분히 믿지만 전 여자친구 입에서 나올 발언 때문에 결국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까봐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전 여자친구에게 굴복하고 말았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하는 말에 울컥 서름이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고 40살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돌아올 테니 누구한테도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40살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건가? 무슨 뜻이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충분히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 결혼을 한 지 고작 한 달이 되던 차였어요. 저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만큼 남편에게 실은 저의 인생이 컸다고요. 믿음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던져진 악마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저는 속내를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연한 척 표정 관리하는 것도 실패하고서 남편을 서운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전 여친은 자기가 원했던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여유롭게 과일 먹으면서 픽 웃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오직 남편의 입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부디 오해한 거길 바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이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희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대화가 끝나자마자 잠깐은 말이 없는 것 같더니 갑자기 웃음을 빵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웃음을 멎을 때까지 저와 전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 뚱땡이. 내가 언제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말했냐? 진짜 웃겨서 말도 못하겠네. 너 진짜 나한테 미련 있어? 내가 40살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건 그때 되면 네 건장한 체력이 좀 죽지 않을까 싶어서야. 넌 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지? 결혼 일찍 했다가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상대 남자가 뼈도 못 추린다고. 남편 말에 제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전 여자친구를 쳐다봤더니 완전 시뻘개져서 남편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오해를 했다는 것에 안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순간 어깨에 힘이 쭉 빠지지 뭐예요. 혼자 착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더니 참 쌤통이다 싶어서 뒤늦게 전 여자친구를 노려봐줬네요. 그때 전 여자친구가 서러웠는지 갑자기 남편한테 빽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까지 깜짝 놀랐지 뭡니까? 내가 오빠 찾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럼 그때 나더러 고민형 같다고 좋아한 이유가 뭔데? 매일 껴안고 자고 싶다고 그랬잖아. 정이라니까. 오래 보니까 귀엽길래. 근데 너한테 차이고 나서도 별 생각이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를 사랑했다기보단 말 그대로 그냥 귀여워했던 것 같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사람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연애를 해?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괜히 와이프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연애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땐 어려서 몰라도 한참 뭘 몰랐나 봐. 그래도 나 찾아서 고맙다. 네가 나 안 놔줬으면 내가 우리 와이프 같은 이상형 그냥 놓칠 뻔했잖아. 둘은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을 꾸준히 했다고 하는데요.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라서 연락을 계속했던 거랍니다. 그 과정에 전 여자친구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여럿 내비쳤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재결합에 대해 전혀 생각 없는 태도를 일관하여 전 여자친구는 마냥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랑 사귀고 프로필 사진이 제 걸로 바뀌면서 전 여자친구는 혼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술김에 과한 고백을 하는 듯 보였는데 남편 또한 그렇게 느꼈는지 전 여자친구의 기가 막힌 고백에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작작해라. 징그럽게 왜 이래? 자꾸 이러면 나 너랑 친구 못해. 지금 집들이도 내 와이프가 너 혼자 오는 거 허락해서 받아준 거지. 싫다고 했으면 나 너 안 불렀어. 너 지금 내 와이프한테 감사해야 돼. 와이프가 너 온다고 비싼 과일까지 구매했는데 매너 없이 왜 이래? 실망스럽다. 언제는 나 아니면 누구도 못 만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렇게 매달리면서 나만 졸졸 따라다니던 오빠는 어디 갔대? 그만하지. 여기서 더 선 넘으면 술주정으로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혜라야, 집안 어른들 생각해서 적당선 지키자.
껄껄 웃던 남편도 더 이상 전 여자친구의 섬나는 발언을 참아주기 거슬렸나 봅니다. 싸움이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혼자만의 착각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름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옆집에서 온 시모였어요. 그러자 전 여자친구가 그걸 알고서 저보다 먼저 현관문을 나가 시모를 반기더군요. 저도 당황했는데 시모도 전 여자친구가 있다는 연락을 못 받았던 터라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곧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헤라가 와 있었구나. 놀러 왔는지도 몰랐네. 왔으면 우리 집에 들리지 그랬니? 부모님은 두 분 다 잘 계시지? 엄마한테 조만간 들리겠다고 전해라.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물론 제가 제일 많이 어머님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머님, 너무 서운해요. 저 이사 가버렸다고 그새 다른 집이랑 사돈 맺으시고 엄마가 찬영 오빠 뺏겼다고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아세요? 그랬니? 나도 혜란의 집이랑 인연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진짜 인연은 따로 있었더라고. 새아가가 얼마나 조신하고 천상 여자인지 모른다. 요즘 내 롤모델이잖니? 시모와 전 여자친구의 두터운 관계를 보고 솔직히 주눅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생각해 주신 건진 모르겠다만 시모가 전 여자친구 앞에서 저를 엄청 치켜 세워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기운이 솟더라고요. 어깨도 바짝 올라갔고요. 이제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전 여자친구도 어지간히 하고 그만해야 될 텐데 정말 끝을 모르고 주정을 부리더군요. 시모가 제게 마음을 주는 것에 또 꽁해졌나 봅니다. 시모한테 자꾸 옛날 인연을 강요하는 거 있죠? 오빠가 결혼했다고 이제 저 거들떠도 안 봐요. 혼내주세요. 예전에는 저만 보면 못부터 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이제 와이프 눈치 보면서 저한테 냉정하게만 해요. 너를 거들떠보면 큰일 나지. 이제는 남의 집 남편이 되었는데 이건 해라 네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야. 안 그래도 우리 새아가 임신 준비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보약 한 채 받아왔다. 지인 통해서 받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어. 아가, 이거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 자리가 있니? 네, 어머님.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알아서 지어 먹어도 되는데. 정말 늘 감사해요. 저희 엄마보다 더 성심껏 신경 써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다 우리 며느리 좋아해서 해주는 거지. 부담 없이 받아도 돼. 사부인이 이렇게 예쁜 딸 떼어놓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나라도 나서서 예쁜 딸 잘 보살펴야 사부인 볼 낯도 있고 그런 거지. 시모의 칭찬에 저는 신이 나서 얼른 시모를 모시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실적 돌아보니까 전 여자친구 얼굴에 서름이 한가득 실려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더라고요. 남편도 시댁도 전 여자친구를 매몰차게 끊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딱 선을 지켜서 친구로만 그리고 지인의 딸로서만 잘 대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전 여친 혼자 선을 넘고 싶어 안달인 건지 모르겠네요. 보아하니까 전 여자친구는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남친을 한 번도 사귀지 않은 듯 했어요. 정말 제 남편과 다시 잘해보려고 미련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미련 가지고 금세 못난 모습 보일 거면 왜 남편한테 이별을 고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니 전 여자친구는 별다른 인사도 안 하고 그대로 먼저 집을 나서더군요. 남편은 전 여자친구가 집을 나서는 걸 봤음에도 현관까지 가서 문만 걸어 잠글 뿐 배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 여자친구한테 들은 막무가내 고백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어요. 시모가 한약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에게 시선을 보냈더니 남편이 그저 빙긋 웃으며 술자리를 치우기만 하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친구 사이가 망가진 건 아닌가 싶다가도 저런 친구라면 차라리 남편 옆에 없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남편이 그날 솔직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남편은 그날이 내내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날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제게 더 확신을 주는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헤라 집에 얘기했어. 그날 술자리에서 너한테 모욕 준 것도 너 성질 돋으려고 일부러 자극한 것까지 다. 그랬더니 헤라 부모님께서 나한테 사과했고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다시는 헤라가 우리 근처에서 얼씬되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 자기가 그날 잘해줘서 솔직히 서운한 건 없었는데 불안하긴 했거든. 솔직히 7년 만난 거면 나보다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거잖아. 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 정말 자신이 없었어. 불안해하지 마. 나 헤라랑 7년간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해도 그건 특별하게 생각 안 해. 나한테 두근거리는 경험을 준 건 자기뿐이야. 자기랑 보낸 1년 반의 시간이 나한텐 10년만큼이나 뜻깊고 강렬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첫사랑인 게 설렘을 주는 대상을 말하는 거라면 내 첫사랑은 하늘이 너야. 남편은 연애 때도 그리고 신혼 때도 늘 제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더러 매일 이상형이라고 과분하다고 해주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넘칠 만큼의 사랑을 받는데도 그 짧은 순간치고 들어온 악마의 이간질에 넘어갈 뻔 해버렸지 뭡니까. 남편이 진지하게 진심을 전해줄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 뒤 저희는 시댁의 도움으로 임신도 건강하게 했고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시댁에선 저와 똑 닮은 예쁜 천사가 태어났다고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손녀를 돌봐주십니다. 시모야 저와 친구처럼 지내서 친근한 모습이 익숙하다지만 시부의 반응이 좀 놀라웠는데요. 시부는 시모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좀 쑥스러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다소 무심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손녀가 태어나니 시모 못지않게 시부가 찾아와서 한참 놀아주고 가는 거 있죠. 옆집이라서 제가 딸을 데리고 자주 시댁을 드나드는데도 시부모는 그걸로 모자라 계속 찾아오세요. 지금은 저녁을 늘 시댁에서 해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현재는 우리 딸애가 유치원 등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창 학부모로 바빠질 제가 또 임신을 해버렸지 뭡니까.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까지 경사가 나서 이젠 친정엄마까지 집에 많이 찾아왔어요. 며칠은 친정엄마가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친정엄마, 시모 이렇게 셋이서 얼마나 아줌마처럼 수다를 떠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두고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말하는 거 맞죠? 저와 남편의 사이를 잠깐 회방 놓은 방해꾼이 나타났었지만 남편이 솔직하게 행동해주는 덕분에 고비라 생각하지 않고 잘 넘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자의 존재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이젠 괜찮아요. 괜찮을 수밖에 없도록 남편이 아직도 제게 확신의 사랑을 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그 여자는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전 여자친구 식구들과 연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이유를 굳이 시댁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알려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댁에서 알게 되면 시부모 잘못이 아닌데도 저한테 미안해하며 사과할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이대로 눈엣 가시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족하답니다. 앞으로도 결혼 생활이 지금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하게 살고자 애썼다기보다는 나쁘지 않게 행동하고자 신경 쓰며 살아왔을 뿐인데 제게 이렇게나 좋은 인복이 찾아와 줬네요. 부동산을 못 살게 굴면서 이 아파트로 오고 싶던 이유도 다 이런 기운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집값도 1.5배가 뛰었지 뭡니까? 가끔은 너무 좋은 일만 생겨서 혹시 나중에 뜻밖의 불행이 닥쳐오진 않을까 한편으론 겁도 나지만 그때마다 가정의 평화에만 집중하며 현재만 바라보자고 저 자신을 다스리고 있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즐길 줄 아는 것도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겠어요? 벌써 기혼 5년 차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혼 같은 삶을 누리게 해주는 남편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이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뱃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테니 저희 식구 모두가 또 다른 기쁨 속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 잔뜩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